근데 저는 좀 이렇게 자연 좋아하시잖아요. 지구를 지켜야 된다. 이게 되게 강해갖고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약간 이렇게 환경 문제 막 이런 거 관심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또 올해처럼 이렇게 더울 때 우리는 마음이 아프잖아요. 공룡은 과거에 있었던 동물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없잖아요. 분명한 건 지구가 한번 요동을 쳤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뜨거워지고 진짜 빙하가 점점 사라져가는 우리에게 우리는 지구를 지켜야 된다. 이 생각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희 파트너에게요. 저희 파트너의 딸인데 이 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이 아니고요. 6살 때부터 머리를 길렀어요. 그 머리를 기르는 이유가 뭐냐면 우연히 알게 된 소아암 아이들을 위해서 머리카락을 기부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러니까 염색도 안 하고 펌도 안 하고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머리가 엉덩이까지 내려와야 자를 수 있거든요. 머리를 자르면 자기는 또 너무 짧게 자르기 싫으니까 여자애들이니까 나 어깨 정도까지만 잘라주세요 해서 계속 그걸 길러서 근데 그 어린 게 그 감고 말리는 게 얼마나 쉽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왜냐하면 좋은 머리를 보내야 되니까 이렇게 남을 위하려고 하는 소아암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저 마음처럼 우리들한테도 뭔가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또는 내 건강이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행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요번 여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메이를 처음 만났을 때 생필품, 특히 세제에 대한 감동이 엄청 컸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 집에 온 세제를 썼는데 빨래가 잘 빨려 이걸 넘어서 저한테 아메이를 전달해 주신 언니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제 찌꺼기가 안 남아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시기가 벌써 20년 전이니까 저희 집 베란다를 통해서 세탁기 물이 바로 베란다 구멍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베란다를 통해서 이렇게 나갔었거든요. 근데 평소에는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가 뿌옇게 허연 게 있어서 제가 이렇게 물로 씻어야 됐는데 아메이 세제 쓰고 나서는 씻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서 제가 이렇게 그 얘기를 그냥 잡담처럼 근데 얘는 신기해.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안 씻어도 돼 라고 했더니 세제 찌꺼기가 안 나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제가 원래 또 그런 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갑자기 그 실턴 아메이가 갑자기 아메이 세제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한 소개를 받았거든요. 여기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창업자가 쓰신 책에 보면 우리는 물이나 물고기, 식물에가 해가 되지 않고 강둑에 거품이 생기지 않게 하는 제품을 개발했다. 그래서 친환경 세제를 만들기 시작했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세제는 자연 분해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전 너무 좋았어요. 이제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이 지구를 지켜야 돼. 이런 게 좀 제가 나가서 지구 환경 운동을 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내가 조금 덜 쓰고 조금 불편해도 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래도 내가 소비자로서 좀 가치 있게 사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주변에 친구가 한 명이 이렇게 전원주택에 사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나이에 그 30대 초반이었던 그때부터 이렇게 전원주택에 살았는데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니 이 세제를 쓰니까 우리 집에서 물이 이렇게 내려가면 마을까지 자기는 산 꼭대기에 살고 있으니까 마을에 물이 내려가도 이제 덜 걱정이 돼. 왜냐하면 그렇게 정화를 깨끗하게 하지 못했는데 너무 마음이 놓인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저희는 이 세제가 환경 오염을 시키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진짜 불편해도 참고 썼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불편하지 않았는데 제가 쓰는 법을 잘 몰랐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고농축, 소비자들이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서 고농축 세제를 쓰고 모든 용기는 자연 분해되어 버리고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사에 대한 얘기 또 이 회사의 제품을 써보고 그 느낀 감동으로 회사가 너무 좋아서 제가 아메이 제품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광고는 많이 보셨죠. 유엔으로부터 환경 프로그램상을 받은 세제 회사로서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그러면 이 세이프 초이스라고 하는 라벨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이 라벨.
미환경보호국에서 주는 이 세이프 초이스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향수나 방부제, 염료 같은 작은 비율이 사용되지도 않는 모든 것들을 환경에 영향을 주는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않는 제품에게 주는 마크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회사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순진하게 그러는 게 아니고 이미 정부 기관인 미환경보호국이 인정하는 제품이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요즘에는 신문에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세계 최초의 생분해 세제를 만들었다, 동물 실험을 배제한다, 자연에서 썩는 소재나 재활용 세제를 쓴다, 그리고 친환경 콩잉크를 사용하고 완충제는 옥수수 녹말 표장제를 쓴다, 이런 얘기들이 이미 신문에까지 나오는 회사 제품이거든요. 특히 이 화장품은 100% 풍력을 사용해서 생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양심적인 회사가 있고 이렇게 보통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잖아요. 회사는 모두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뭔가 자기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회사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쓰는 저도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이제 아메이 하면 유틸라이트 농장 유틸라이트 제품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 창업을 하신 분이 유틸라이트를 만드신 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식물을 재배하기 이전에 어떤 땅에서 재배하는가다. 그래서 그 오래전부터 30년대부터 이미 땅 관리를 해왔다는 거죠. 지금 사실 유기농 많이 찾고 있지만 저 때만 해도 대량 생산이 주였던 시기였는데도 이렇게 친환경 유기농을 했었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이 요즘에는 TV에도 정말 많이 나와요. 내가 알아보려고 하면 얼마든지 나와져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동영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ESG 이야기. 이런 활동들이 요즘 말로 ESG. 하지만 아메이는 60년 전부터 쭉 해오던 일. 사람에게도 자연에게도 이로운 것을 만들겠다. 환경, 그리고 사회와의 공존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아메이는 시작부터 생각했기 때문. 60여 년 동안 아메이가 걸어온 길을 이제 함께 걷기 시작하는 많은 기업들. 환영하고 응원합니다. 유행이 아닌 철학으로, 선언이 아닌 실천으로 아메이의 ESG는 계속됩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공존의 실천 아메이. 네, 제품을 보면 그 회사를 알 수 있고 우리가 열매를 보면 그 나무의 뿌리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회사의 제품을 보고 제가 이 회사에 대한 믿음이 생겼거든요. 정말 참 특이한 회사고 보기 힘든 회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들이 인증이 지금 카탈로그에 보면 앞대목에 이게 나옵니다. 어떤 기능성을 받았는지, 어떤 인증마크를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나오죠. 이거는 사람에게도 자연에게도 해가 되지 않고 기능성까지 인정받아야 나올 수 있는 인증마크들이거든요. 그래서 한 개 받기도 쉽지 않는데 이 많은 제품에 이 많은 인증마크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 카탈로그 하나가 이 회사 제품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내가 정말 이 회사가 왜 이렇게 철학을 지키는지, 제품이 왜 이렇게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메이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면요. 저도 아메이 제품을 처음 쓰고 세제로부터 시작해서 친환경 기업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서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알게 됐어요. 그 전에 아메이는 다들 다단계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저도 제가 이렇게 가게를 할 때, 부동산을 할 때 저랑 제일 친한 친구의 가족들이 이렇게 아메이를 한다고 저희 가게 왔을 때 제가 그랬어요. 저희 실장님이 저분들 누구예요? 이렇게 묻길래 좋으신 분들인데 이상한 걸 하네. 제가 이렇게 왜냐하면 제 친구의 큰오빠 큰올케 언니였기 때문에 좋은 분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좋은 분들이 이상한 걸 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품을 써보고 회사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더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정말 좋은 제품을 썼으면 좋겠다. 내가 어차피 세제를 쓰는데 이런 세제를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세계 1위 직접 판매 회사거든요. 특이하죠? 세계 1위의 회사가 아니고 세계 1위의 직접 판매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고에서 볼 수가 없었고 미디어에서 볼 수가 없었던 회사라는 거죠. 직접 판매, 직거래하는 회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450가지의 제품을 직접 제조 생산하고 전 세계 100여국에 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여 명이 넘는 우수한 과학자와 엔지니어, 기술 전문가들이 이 제품을 만들고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이 회사가 이렇게 성능까지 우수한 이유를 알게 됐던 거죠. 자, 이 회사의 회장님 스티브 랜델, 지금은 이제 약간 회장님으로 계시지만 미 상공회의소 의장을 취임했었어요. 그래서 2013년도, 2001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미 상공회의소 의장을 지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한 회사, 작은 회사, 그냥 좀 양심 있는 쬐깐한 회사가 아니라는 정도는 아시겠죠, 그죠? 우리가 보통 대부분의 큰 회사들이 초인류 기업을 향하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회사는 이미 2000년대부터 제가 자료를 받은 게 2000년도예요. 그 전부터 이렇게 세계의 초인류 기업의 신용도를 받은 회사인 거죠. 그리고 뉴스에도 그리고 또 신문에도 TV에도 많이 나오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 몰라서 내가 아메이를 잘 몰라서 우리가 갖고 있던 고정관념들이 많았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리고 이분들의 업적을 보면 에디슨 마케팅상을 받았던 사실이 있거든요. 에디슨 마케팅상, 에디슨 어워드라고 하는 거를 저희는 잘 모르지만 저희가 잘 아는 일론 머스크나 스티브 잡스를 보면 대단한 상을 받으셨네. 이 정도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올해는 우리가 잘 아는 젠슨 황이 받으셨죠. 그래서 이렇게 에디슨 마케팅상을 받은 거는 이게 혁신의 오스카상이다라고 얘기할 만큼 대단한 공로를 가진 사람들에게, 기업가에게 주는 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만든 제가 처음 감동을 느꼈던 세제 외에 수많은 제품들이 있죠. 지금 저희 카다록만 하더라도 거의 1000여 가지에 대한 제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 1위 직접 판매 기업입니다. 내가 그 회사를 알았던 몰랐던 이건 이미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사실이고요. 세계 1위고요. 건강기능식품부터 시작해서 뷰티, 그다음에 홈 리빙까지 700여 개의 제품을 직접 만들고요. 끊임없는 아까 1000여 명의 연구진과 과학자들이 만들어내는 것처럼 끊임없는 연구와 특허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면 이 회사가 진짜 대단한 회사구나라는 걸 알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이 아메이에 대한 또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이 자리에 와서 이런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아메이는 이상한 회사, 이상하게 하는 회사인 줄 알았는데 내가 진짜 모르는 분야가 많았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접 판매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거죠. 직거래하는 거죠. 직거래하다 보니까 직거래 유통에 관여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거예요. 우린 대부분의 광고를 통해서 또는 오픈 매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는 소비자들과 직거래하기 때문에 내 눈에 띄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이상하게 하는 피라미드나 다단계처럼 오해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처음 다가온 아메이도 세제였지만 제가 진짜 감동을 느낀 거는 저 아이들 먹는 비타민제였어요. 그 뉴트리키즈를 처음 접해보고 저도 뭐 건강이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우리 아이들도 건강이 이제 이 몸으로 임신을 했으니 애들이 안 좋았겠죠. 그래서 건강이 안 좋았는데 그래서 계절이 바뀔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입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은 잘 아시잖아요. 입원을 하면 엄마의 생활이 완전히 흐트러지잖아요. 아이도 너무 고통스럽고 그 애가 이렇게 링겔을 맞을 때 보면 엄마한테 간절한 눈빛을 보내잖아요. 자기를 살려달라고. 근데 간호사랑 같이 잡고 있잖아. 팔을 흔들지 말라고. 아이가 느끼실 배신감이 컸겠지만 우리는 그게 아이한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왔던 세월 속에 아이 먹는 비타민 저걸 먹었을 뿐인데 뉴트리키즈를 먹였을 뿐인데 우리 아이가 입원을 안 하는 거예요. 기침을 안 하고 콧물을 안 흘리고
그게 정말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회사 이거 뭐야?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누구에게나 부정스럽고 편견이 가득하고 그리고 심지어 두려움까지 있잖아요. 저거 하면 망한다는데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던 아메이가 제품을 써보면서 이 회사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던 계기였고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게 진짜 누군가의 삶을 돕는 게 아메이였구나. 정말 저 검은 봉다리 안에 보석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 제가 이걸 일로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요즘에는 뭐 이 장소에 와야 물론 다양한 경험들을 알게 되지만 챗GPT를 통해서 물어봐도 요즘 너무 잘 알려지죠.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이게 할까 말까는 본인이 선택하지만 알아보는 거에 대해서는 정보만 조금 주면 저희 이제 파트너가 이제 막 아메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집 신랑이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했어요. 정말 집을 쫓겨날 정도의 반대를 했는데 자기가 몰래 챗GPT를 확인해보고 극렬한 반대가 아니고 너는 못한다. 라고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오히려 진짜 이게 정보가 전혀 없는 사람은 또 다른 질문을 하겠지만 조금의 정보가 있는 사람한테 그냥 물어봐도 챗GPT가 아메이가 뭔지에 얘기를 하면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요. 좋은 제품을 쓰고 그 감동을 나누는 일이다. 그걸 통해서 자산을 만드는 일이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비로 시작해서 내가 꿈을 이룰 수 있는 사업이란 얘기를 챗GPT가 단 한 장으로, 제가 고친 게 아니고요. 단 한 장으로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메이는 삶을 변화시키는 기회입니다. 라는 단어를 제가 이렇게 죄송하지만 챗GPT를 잘 못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훈련시킨 아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미 공개된 정보고 공개된 진실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더구나 이 시기에 우리가 아메이를 주목해 봐야 될 일이 바로 우리의 처한 현실이죠. 초고령화 사회에 이미 들어왔잖아요. 다들 나이가 들어갈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어떤 현실에 처할지 이렇게 가늠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점점 AI로 일자리는 뺏기죠. 저희 딸이 유학을 마치고 어마무시한 연봉을 받고 있다가 이렇게 코로나 시기에 엄마한테 오고 싶어서 잠시 이렇게 1년 살기를 해서 왔는데 그때 제가 저희 딸이 여행을 데려가도 항상 비행기 안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시간당 단가가 진짜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공부시킨 보람이 있었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덧 3년이 됐어. 1년 살기 지나고 또 1년 살기 지나고 이제 3년째 있는데 요즘 일이 없어. 그래서 제가 일이 거의 10분의 1로 줄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요즘 일이 줄은 것 같아. 그러니까 AI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AI 때문에 이제 물론 회사에 있었으면 회사 직원으로 뭐 있었을지 잘렸을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한국에 오고 싶어서 프리랜서 자기의 이름을 들고 프리랜서로 됐더니 일감이 어마무시하게 줄을 수밖에 없는 이런 약간 고소득자들이 정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AI는 우리의 일자리를 뺏고 있고 로봇이 우리 자리를 뺏고 있다는 건 당연하죠. 물론 다른 일자리 늘겠죠. 하지만 우리는 점점 오래 살아야 한다는 건 이미 뭐 삼척동자도 다 아는 시기 때문에 길어진 수명만큼 더 살아야 되는 현실 속에서 미래 준비는 이미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어떤 준비하고 계세요? 네. 어떤 준비하고 계세요? 이제 우리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변하는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뭔가 내가 다른 행동을 해야 된다. 여태까지는 그곳이 아늑했고 충분히 살만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점점 일자리가 없어져 가고 우리는 오래 살아야 되는 시기에 뭔가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현실이 이미 우리에게 닥친 현실이죠. 그런데 노후의 생활비에 대한 얘기는 정말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국민은행에서 얘기하는 2025년도니까 지금 물가가 더 올랐으니까 더 많이 오르겠죠. 월 350 정도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350 이러니까 350 가지고 여행 가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근데 실제로 그 정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뭘 준비하고 있냐. 부동산 하시는 분도 있고 주식 하시는 분도 있고 예, 계속 저금을 졌거나 코인 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거는 시대 흐름에 따라서 굉장히 내가 통제 가능하지 않는 그런 자산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물론 이걸 하셔야죠. 시대가 그렇다면 거기에 투자해서 또 재테크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저는 제가 말씀드린 아메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돈의 종류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일해야 나오는 소득을 노동소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권리를 갖고 자산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나오는 소득을 자산소득이라고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부동산을 했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업자는 압니다. 그리고 저희 아주버님이 특허를 냈기 때문에 특허권에서 나오는 소득 이 정도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특별하게 머리가 좋거나 아주 자본금이 많은 사람이 하는 일이었어요. 지금 뭐 랜드푸어도 많잖아요. 요즘 워낙 공실이 많다 보니까 진짜 번화가에 진짜 괜찮은 땅이 아니면 오히려 땅이 나로 하여금 계속 이거 전체 자기 현금을 갖고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나로 하여금 뒤통수를 칠 수 있는 재테크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수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안전자산을 더 쌓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파이프가 몇 개 들어오냐. 물방울 한 방울이라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파이프를 만들어 놓자라는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이유고요.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불편하고 서툴고 못할 것 같지만 아메이를 한번 해보자라고 마음을 먹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메이는 어차피 내가 써야 되는 생필품이죠. 그래서 내가 화장실에서 쓰고 또 내가 화장을 하고 세탁실에서 쓰고 음식을 먹고 또는 건강을 위해서 뭔가 먹는 이 많은 것들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생필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생필품으로 한 달에 얼마를 쓰시나요? 내가 아무리 적게 쓴다고 해도 저는 조금 생활 규모가 좀 크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적게 쓴다 해도 치약 쓰고 휴지 쓰고 뭐 간장 바꾸고 뭐 이 모든 것들이 50만 원 이상은 쓰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 달에 50만 원을 쓴다고 생각을 하면 50만 원에 쓰시는 분도 계시겠죠. 한 달에 50만 원을 쓴다 그러면 1년에 600이고요. 10년이면 6천만 원이고 내가 앞으로 살아야 될 세월이 30년이면 1억 8천만 원이에요. 그럼 1억 8천이고 6천만 원이 그냥 나가는 돈인데 이 나가는 돈을 다시 리워드 되게 내가 나의 생활이 어차피 소비로 끝났다면 나의 생활이 소득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곳에서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아메이는 직거래 회사고 독특한 마케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내가 매달 써야 되는 생필품을 다시 우리 집으로 흘러 들어오게 하는 파이프를 깔겠다라고 생각을 누구한테 알릴 자신은 없었어요. 누가 제 목소리를 듣고 사겠나요? 제가 처음에 홈미팅을 할 때 제가 홈미팅이라고 누구한테 사람을 불러서 아메이를 소개를 하래.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잖아요. 가게에서 모으고 집에서 모으면 아줌마들이 나보다 목소리가 더 커. 그러면 저는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 듣고 있다가 끝날 때 그런데요. 이렇게 카달로그 주는 게 저의 다의 일이었어요. 제가 목소리가 작거든요. 근데 부산 아줌마들 목소리가 엄청 커요. 저는 부산 아줌마들한테 기가 죽어서 말을 못해요. 그런데도 다이아몬드가 됐잖아요.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되고 남들보다 기가 세야 되고 이건 아니었어요. 근데 저도 처음 할 때는 그런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커트기 한창 들고 가는데 난 내 거만 달랑 사가지고 가고 속상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맞으니까. 그리고 내가 어차피 써야 되는 생필품으로 돌아오는 한 방울이라도 나는 모으고 싶으니까 그냥 제가 했던 거거든요. 그랬는데 결과가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쓰는 생필품을 그냥 마트를 바꿔 쓰는 거예요. 내가 이마트를 가고 홈플러스를 갔던 그 제품에서 훨씬 더 좋은 아메이 제품으로 바꿨었더니 저에게 얼마든지 택배 주고
살게요.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돌려드릴게요. 100% 만족 보증 제도가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90일 이내에 돈으로 돌려드릴게요. 였거든요. 저는 제품도 좋고 하면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다음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설명을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듣자마자 제품을 잘 쓰는 소비자가 아니었거든요. 진짜 말 안 듣는 소비자. 근데 제가 저의 제일 친한 친구의 가족들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집에 다 있잖아요. 다 있는데 이 언니가 와서 자꾸 뭘 사라 그러니까 사람은 좋으신데 왜 자꾸 뭘 사라 그러지? 그 저한테는 이렇게 물론 그 직종에 있으신 분들 죄송합니다. 저한테는 이렇게 뭔가 방판하시는 분들하고 비슷해 보였어요. 그래서 나 화장품 떨어지면 살게요. 나 지금 뭐 보험을 이렇게 그거 끝나면 뭐 돈 되면 살게요. 이런 것처럼 저한테 그냥 아메이 언니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100% 만족 보증제도 얘기를 딱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쓰다가도 돈을 돌려준다고? 그것도 3개월 이내에? 그럼 나는 반품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 반품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럼 알려봐도 왜냐하면 지구를 지키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병원에 가는 엄마들한테 비타민 권해주고 싶었고 우리 애가 진짜 매 계절 환절기만 되면 병원에 입원하던 애가 아메이 뉴트리키즈 먹고 나서부터 병원에 입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 콧물 찔찔 그리고 기침 콜록콜록 하는 애들 보면 마음 아프잖아요. 애기 업고 옳지 오는 엄마들 보면 애기 왜 유치원 안 갔어요? 얘 왜 콧물이 많이 나요? 라고 물으면서 비타민 맞고 봐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랬던 것처럼 이 엄마도 얼마나 속이 답답하겠나. 그런데 그 비타민을 저기 소장님한테 가니까 자꾸 뭘 파네. 이게 아니고 쓰다가 효과 없으면 얼마든지 갖고 와 반품해 줄게. 이 얘기가 되니까 제가 이제 말이 나가는 거예요. 저는 감동을 느꼈으니까 자꾸 저는 이 100% 만족 보증 제도가 저로 하여금 용기를 내게 했던 제도였어요. 그래서 직거래를 하니까 내가 검증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직거래 안 해도 그냥 뭐 연예인이 하면 사고 저렇게 이뻐지는갑다 하고서 사고 이러잖아요. 많이 낚이시죠? 요즘에 더구나 SNS 통해서. 저도 이렇게 아메이 없는 옷들은 잘 낚여요. 정말 옷이 이런가? 이러고 샀다가 결국 처박혀 있는 옷들도 많고 남 나눠주는 옷들도 많은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냥 원래 당연한 거예요. 내가 보는 눈이 없으면 뭐 그런 거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메이는 얼마든지 쓰던 제품도 돌려주겠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용기를 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이 너무나 감사한 친환경 제품이고 가격이 합리적이다라고 하고 더구나 나에게 이렇게 리워드가 되는 것이라면 해볼 만한 일뿐만 아니고 누군가에게 강제로 시켜야죠. 예, 제가 아는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생필품은 반드시 구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껴 써도 생필품은 반드시 구매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아메이 제품으로 바꿔 쓰는 거거든요. 안 써도 되는 제품을 쓰시라는 게 아니고요. 쓰라는 게 아니고 내가 어차피 이마트 가고 홈플러스 가고 어떤 매장에 가서 샀던 거를 아메이 제품으로 바꿔 쓴다는 거죠. 근데 바꿔 썼을 때의 결과가 그냥 얼굴이 뒤집어지고 배탈이 나고 이랬으면 안 했을 건데 얘를 먹고 나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해지고 제 피부가 진짜 좋아지고 제가 원래 이렇게 그 얘기를 꼭 드려요. 제가 광대뼈 밑으로가 다 여드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일하게 비싼 가격을 썼던 게 화장품이었어요. 정말 그때가 30대였잖아요. 30대 말이었는데 제가 정말 너무 심각한 여드름이에요. 물론 고등학교 때도 여드름이 심했는데 다시 이제 성인 여드름이 다시 또 생겼거든요. 그랬는데 화장품을 바꿔 썼을 때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점점 제가 피부가 여드름이 안 생겨가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러니까 내 주변에 안 좋은 사람은 없었지만 자꾸 얘기를 하는 거, 너 왜 이렇게 피부가 좋아졌어? 그러면 아메 화장품 바꿨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아메 화장품 나는 써보니까 모르겠던데 라고 계속 써봐. 계속 쓰면 진짜 좋아져. 그리고 가격이 싸. 제가 화장품 제일 비싼 거 썼다 그랬잖아요. 너무 싼 거야. 그래서 저는 정말 어차피 구매하는 생필품을 아메이마트로 바꾸게 되면
놀라운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우리 아이가 입원하지 않은 것만 해도 저는 너무 감사하고, 수술해야 된다고 이 축농증이 너무 심해서 전신 마취를 할 수 있는 나이만 되면 전신 마취해야 된다는 아이가 그 이후로 축농증 증상이 없어졌거든요. 지금 비염기도 없어요. 그렇게 바뀌니까 얘기해주고 싶은 거죠. 그런 감동 너무 많으시잖아요. 이런 제품을 만든 게 아까 그 놀라운 과학자분들이 정말 훌륭한 원료를 갖고 만들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유통은 이렇게 제조사가 도매나 소매, 물론 광고하죠. 소비자한테 왔다면 아메이는 직접 판매 회사이기 때문에 그 어떤 광고와 유통이 없어요. 그리고 직접 소비자들에게 전달해주는 컨셉이기 때문에 리워드를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리워드의 원천이 어딨냐. 직거래하기 때문에 그 광고 유통비를 우리한테 다시 리워드로 형태로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유통 형태를 거치지 않고 회사로부터 제품을 직접 구매하거나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유통 방식이다. 회사로부터 직거래한다라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득의 원천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과거에는 이런 형식으로 진행돼 왔던 것이 아메이는 직거래하다 보니까 우리 회원 소비자들이 물건을 쓰고 광고 유통비를 우리들에게 나눠준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광고 유통비 전체의 35%를 우리 소비자들이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그래서 소비한 만큼 홍보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받는 캐시백이고요. 이것이 포브스지에 실렸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요. 포브스지가 없는 사실을 해놓는 잡지가 아니잖아요. 이들이 제품을 해외에서 생산하기로 결정할 때 인건비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완제품 비용의 80에서 85%가 원자재다. 내가 시장에서 산 비닐 가방하고 헤르메스 가방하고 똑같이 생겼어. 근데 뭐가 달라요? 원단이 다르잖아요. 박음질이 다르고 디테일이 다르잖아요. 원자재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아메이가 원자재가 달라요. 80에서 85%가 원자재 값이래잖아요. 그래서 제품이 좋을 수밖에 없는 똑같은 1,000원짜리를 샀는데 원자재 값이 그렇게 높으니까 우리에게 효과를 보는 제품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메이 건 다 좋대 이렇게 얘기를 보통 사람들이 하잖아요. 내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 너희 것 다 좋다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다 좋을 수밖에 없는지를 알면 이렇게 돼요.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소비자들이 다 반품을 하잖아요. 쓰던 걸 반품하니까 이 회사가 또라이가 아닌 이상 안 좋게 만들 수가 없어요. 쓰던 것도 돈으로 다 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좋게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35%를 돌려줬는지에 대한 부분이 재무제표에 대한 부분으로 한번 볼게요. 자, 2001년도 건데요. 2001년도에 보면 총 매출이 1조 2천억이 나갔어요. 근데 보면 매출 애널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죠. 4,500억. 이게 뭐냐면 35%. 1조 2천억 원의 35%를 애누리라고 표현했어요. 그 애누리가 어떻게 표현되냐? 지급 금액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회원들에게 지급 금액 35%를 정확하게 매출 애누리라는 과목으로 총 했다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4,500억을 우리 소비자들에게 우리 회원들에게 돌려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원가를 산정해서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광고 유통비를 어떻게 돌려주는지에 대한 모든 의혹이 풀려야 사실 내가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나한테 안 돌려줘도 우린 좋은 제품을 쓸 만한 기꺼한 용의가 있지만 나한테 돌려준다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얘기가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마트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내가 불만족하면 돈으로 돌려받으시면 돼요. 100% 만족 보증 제도가 있으니까 미안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회사가 반품을 받겠다는데. 그리고 저처럼 그냥 혼자 좋아. 난 혼자 쓸래. 라고 하셔도 돼요. 그런데 너무 좋아서 아프던 애가 안 아프고 제가 지구를 지킨다니까 누군가한테 막 길 가던 사람을 붙잡고 얘기하진 않지만 제가 좋아하는 친구들 그리고 같이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한테는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같이 알리다 보니까 50만 원이 들어오는 달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50만 원을 딱 들어오는 순간 눈이 뒤집어졌어요.
제가 50만 원을 벌었겠습니까? 부동산을 하면서. 예. 더 많은 돈을 벌었거든요. 거기 동그라미, 벌써 20년 전에 거기 동그라미 하나 붙인 정도로 자영업을 잘했어요. 왜냐면 아침 9시에서 저녁 9시까지 남들 문 열기 전에 문 열고 남들 문 닫고 나서 가고 나서도 손님 하나 지나가나 싶어서 계속 어린애들 놔두고 제가 가게를 지켜봤었던 그 시기에조차도 저는 그렇게 벌었던 돈인데 비하고 아메이는 그냥 내가 좋았는데 그냥 누군가 나눠섰더니 50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이 획 뒤집혔어. 이거 일로 하면 돈 500도 벌겠다 이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근데 자신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스폰서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 공부 잘하잖아. 공부하는 거 좋아하잖아. 공부 잘하잖아는 아니에요. 혼자 하는 건 할 수 있잖아. 그러면 공부해보면서 해보자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한번 해보지 뭐. 뭐 안 된다고 저한테 위약금을 내라는 사람도 없고 뭐 그런 거 없잖아요. 어차피 나는 쓰는 거니까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현명한 소비를 알리는 일이거든요. 어차피 우리는 매일매일, 매시간, 매분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소비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제품이 반복 구매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렇게 제품을 쓰고 너무나 놀라운 경험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한테 지금 예를 들어서 비타민 다른 거 먹으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혹시 전쟁 나면 안 되니까 더블 X를 왕창 사놓을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던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렇게 다닐 수 있고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건강해질 수 있는 이유가 뉴트라이트 덕분이라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제가 살림을 잘 못하는데도 우리 집이 그나마 깨끗하게 유지되는 게 홈케어 때문이라는 걸 아는데 제가 안 쓸 리가 없겠죠. 이렇게 반복 구매가 될 수밖에 없는 제품들로 이루어졌고 또 누군가한테 얘기하기가 그나마 소심한 저도 가능했던 게 100% 만족 보증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누군가는 비싸잖아 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샴푸 10,000원 더 싸고 영양제 10,000원 더 싸게 사고 내가 이렇게 렌탈료 조금 더 저렴한 거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분의 가치죠. 그분이 어떤 철학을 갖고 있냐는 거고요. 그런데 저는 우리 애들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병원에 안 갔으면 좋겠고 지긋지긋한 병원 안 다녔으면 좋겠고 정말 내가 쓰는 것이 내가 누군가한테 알렸을 때 그래도 내가 소비자로 좋은 회사를 돕는 거야. 지구를 조금 이렇게 더워지고 점점 이런데 나라도 써야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걸 아는 사람한테 알리는 거라면 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터무니없이 비싸면 저도 못하겠죠. 그런데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가격이 비싸지 않아요. 지금은 다들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아메이 가격이 좀 비쌌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이게 장 보면서 이게 뭐라 하죠? 가격 비교를 잘 못해요. 오늘 뭘 샀어, 옷을 샀어. 그럼 그 다음날 저를 본 사람, 어머, 옷 사셨네. 얼마 정도 사셨어요? 그러면 몰라. 이렇게 저 가격을 그런데 수학을 가르쳤다는 거 아니에요? 숫자를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메가 과거에도 비쌌나? 잘 모르겠어요. 남들이 비싸다 하니까 좋은 거야. 이렇게. 좋은 거야, 좋은 거. 사람들은 다 차는 좋은 거 타고 싶고, 이코노미 말고 비즈니스 타고 싶고, 다 집도 좋은 곳에 살고 싶어 하면서 왜 생필품은 좋은 거 다 쓰고 싶어 하잖아요. 좋은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격보다는 가격이 싼 거, 지금도 다이소는 엄청 사람들이 많죠. 근데 저는 그것이 나중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다이소 거 쓰는 거 웬만하면 자꾸 바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똑같은 비닐봉다리라도 그렇게 뭐 휴가로 만든 것도 있고 이렇게 친환경으로 만든 것도 있어. 아무거나 쓰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양말도 막 포르말데이드가 그렇게 많이 나온다면서요. 길거리에서 파는 그런 양말들은.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제가 또 다른 사람들한테 함께 나눌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가 50만 원을 받고 이걸 더 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어떻게 소득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투명한 게 또 있어야 되잖아요. 소득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돼야 제가 이거 누군가한테 진짜 알려도 욕 들어먹을 짓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저한테 아메이를 전달해 주신 분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분하고 저하고 또 제가 알린 두 분하고 모두 20만 원씩 이번 달에 구매를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모두 48,000원 썼어요. 예, 그래서 나 이하의 사람들을 빼줘야 우리 스폰서님이 가져가는 수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 이하는 60만 원이고요. 그 60만 원 36,000원이 나가요. 그래서 내 밑에 사람들 거 6,000원 빼주면 우리 스폰서님 12,000원, 나는 24,000원, 밑에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혼자 쓰신 분들은 6,000원이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수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탐 보고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스폰서님이 저희 사무실에 제가 진짜 말 안 듣는 소비자였을 때 1년을 넘게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구의 오빠니까 오면 웃어요. 그런데 언제 가시나. 그리고 저희 가게에서 뭘 막 요리한다고 주방에서 덜그덕거려. 냄새 나는데 저것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해놨다고 별 맛있지도 않아. 근데 저분은 왜 저럴까? 제 불편한 게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걸 딱 보고 근데 그거를 1년 전에 얘기했었대요. 기억이 안 나요. 1년 뒤에 제가 이제 제품에 대한 감동을 느끼고 나서 자꾸 이제 제가 이거 진짜 뭐 저도 공부가 좀 이제 언니가 와서 가르쳐주고 오빠가 와서 가르쳐주는 걸 듣고 조금 이해가 돼서 이제 그 다음은 좀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그분이 딱 지목을 하는 거예요. 저희 가게를 1년 넘게 다니셨으니까 저 사람 한 명씩 앉혀놔라. 그럼 제가 오세요 이러고 앉혀놓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걸 다시 들었어요. 근데 듣고 놀랬던 게 뭐냐면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을 때 들으면 들은지도 몰라요. 저는 왜 저한테 설명을 안 하셨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너한테 여러 번 했다 이렇게 하는데 전 들은 기억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를 모면하고 싶었거든요. 그분을 그렇게 좋아해도. 그래서 혹시 지금도 외면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중에 왜 안 가르쳐줬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던 게 우리 스폰서가 S라고 가정을 하면 저분은 왜 오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수입이 작을 수 있는데 왜 오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 수입에 대해서 알게 되면 절대 먼저 한 사람이 유리하지 않다. 선착순이 아니고 노력순이고 공정배분이다. 라는 걸 알게 되면 정말 이 사업은 꼭 해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알면 보이게 되죠. 그래서 제가 빠르게 좀 빼겠습니다. 수익 구조는 또 이렇게 PPT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렇게 내가 6명과 함께 나눠 썼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모두 20만 원씩 썼고요. 140만 원의 그룹 소비가 일어나고 그룹 소비는 이렇게 밑에 사람들 각자 쓴 걸 다 빼주고 남은 내 소득이 한 16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저처럼 세제가 너무 좋아요, 비타민이 좋아요 하는 분들이 3분씩 늘었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120만 원으로 갑자기 뻥 뛰어요. 예, 이 수익 구조는 위원님들이 다시 오늘 모시고 오신 분한테 다시 여쭤보시고요. 자, 이렇게 나로부터 1000만 그룹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되면 저희 소득이 200에서 300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메이 소득은 1000만을 누가 더 빨리 집중적으로 안전하게 이렇게 탄탄하게 만들어내느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000만을 만들어내는 구조에 따라서 1000만을 1년 12달 하신 분을 파운드 스피티라고 하고요. 저희 신랑이 공무원을 퇴직하셨어요. 그럼 공무원 30년에서 연금을 물론 많이 받는 분도 계세요. 근데 보통 200-300 정도 받으시는 분이 보통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200-300을 얼마 만에 만들어냈냐. 저는 2년 만에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2년 또는 3년, 5년이 걸린다 하도 공무원 30년보다 나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인 소득이 나올 수 있는 아메이를 어떻게 하냐? 내가 제품을 쓰고 싶은 사람과 나눠 쓰는 일을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저희 파트너가 저보다 더 빨리 성장해서 2그룹의 파운드 스피티를 만들어내면 이렇게 사파이어라고 그러고요. 3그룹의 1000만 그룹을 독립해내면
에메랄드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보다 소득이 더 많죠. 왜냐하면 선착순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6명의 분들을 도와줬을 때 다이아몬드라고 하죠. 그래서 아메이는 꼭 다이아몬드만 성공자가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소득이 들어오면 그거에 아메이를 성공한 거잖아요. 저는 아메이를 처음 시작할 때 사실 100만 원만 들어와도 나는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수입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있음에 불구하고 저희 엄마한테 용돈 줄 때 제가 이게 손 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아메이 사업을 왜 했어? 라고 하면 제품이 좋아서 누군가한테 나눠 쓰는 일인데 돈이 된대. 안 할 이유가 없잖아. 라고 했지만요. 진짜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엄마한테 용돈 주는 거였거든요. 이 여성분들은 친정엄마에 대한 묘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용돈을 드리고 싶다. 마음껏 드리고 싶다. 이 마음으로 저는 했어요. 그런데 아메에서 소득이 들어온다고 엄마한테 핑핑 주기는 안 쉽더라고요. 근데 제가 에메랄드 되고 나서부터 저희 신랑이 월급을 통장을 안 받고 그때부터 제가 엄마 용돈을 드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꿈꾸는 대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꿈을 갖고 있든 그 꿈의 크기만큼 성취할 수 있는 일이고요. 정말 아메 사업을 통해서 또 하나의 가치가 저는 건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래 살아야 되는데 돈은 많은데 건강을 잃는 분들이 너무 많죠. 저도 자영업을 하면서 건강을 잃었었던 경험이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일하다 보면 건강을 못 돌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생애가 아니고 그냥 수명이 아니고 건강 수명, 건강한 생애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겐 더 중요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을 살지 정말 40대인데 80대 같거나 80인데 40대 같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관리하는 영역에 따라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진다는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잖아요. 피부는 관리하러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피부과가 그렇게 성형하잖아요. 성형외과도 성형하고 그러면 내 건강도 관리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뭘 먹느냐가 결국 나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음식을 먹으려고 하고 그랬을 때 나한테 부족한 식생활 또는 내가 섭취되기 어려운 그런 영양소를 더 섭취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기능식품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 뉴트라이트가 정말 전 세계인의 건강을 지켜오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유기농 농장을 4군데 갖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더블엑스가 조선일보에 나왔었죠. 그래서 더블엑스를 먹게 되면 이렇게 손상된 DNA 복구를 시킨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카탈로그에 적혀 있죠. DNA 손상을 예방한다라는 단어가 써 있잖아요. 근데 그런 단어 하나하나는 그냥 적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제품을 이렇게 싼 가격에 먹을 수 있는 게 진짜 감사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정말 건강해졌고요. 지금도 아프신 분들 보면 정말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은지 제가 정말 그냥 길 가다가 누가 아프면 얘기해주고 싶을 정도야. 너무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 공기가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저는 사실 되게 놀라웠던 게 이 장표였거든요. 수박을 먹었는데 수박을 먹었으면 혈액 안에 수박에 있는 라이코펜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라이코펜이 안 올라간 사람이 더 많아. 올라간 사람과 안 올라간 숫자가 더 같다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수박을 먹었는데 수박이 내 몸에 흡수가 안 된 거야. 근데 그 옆에 장편 더 놀라워요. 약물을 먹었는데 약물에 대한 효과를 보는 사람이 좋으면 4명 중에 1명, 5명 중에 1명이지만 심지어 25명 중에 1명이 효과를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약물을 먹었는데 약은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거 내가 그 질병을 좋게 하려고 먹는 거지만 근데 내가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내가 수박을 먹고 내가 인삼을 먹고 내가 홍삼을 먹었는데 나한테 흡수가 안 될 수 있고 내가 뭔가 좋아지려고 약을 먹었는데 그 약이 나한테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결론은 장내 세균이구나라는 거를 이곳에 와서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마이랩이 있고요. 내 장 상태를 검사해주는. 그래서 너는 이게 부족해.
요게 부족해. 그래서 이 제품을 먹게 되면, 이 유산균으로 바꾸게 되면, 이 유산균을 넣게 되면 너의 몸이 이렇게 바뀌어라는 사실을 할 수 있는 거죠. 정말 마이랩이 나오기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내가 이런 식생활을 유지하고 이런 식단, 이런 생활을 유지했을 때 내가 앞으로 장차 건강 수명을 얼마까지 할 수 있는지 노화 속도까지 나오는 웰니스 플랫폼도 나왔잖아요. 정말 이제는 오래 사는 것만큼 이제는 관리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요. 관리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그저 추측이 아니고 과학적인 데이터로 실험으로 다 내가 유지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게 놀랍죠. 요번에 새로 나올 비긴 제품이죠. 제가 비긴을 한 달간 체험했잖아요. 진짜 정말 놀라워요. 정말 저 원래 진짜 장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이랩을 처음 검사하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내가 유산균을 몇 년을 먹었는데 이게 먹은 장이야? 라고 생각할 만큼 제 장 상태가 공개할 수 없을 만큼 나쁘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마이랩을 하면서 정말 좋아져 가고 있었는데 특히 이 비긴이 나오고 나서 저는 이게 장 누수가 심했는 장벽이 깨졌는가 봐요. 먹었던 게 다 새고 있었던가 봐요. 제가 이 장벽 강화 제품, 이 비긴을 먹고 나서 제가 지금은 이제 한 달간 먹고 지금은 안 먹고 있잖아요. 네, 진짜 배가 없어졌어요. 배가 없어져요. 그리고 리언님들의 화장실이 달라져요. 저는 3일 딱 먹으니까 알겠더라고요. 저는 장이 워낙 안 좋은 사람이니까 3일 먹으니까 배 어디 갔지? 그러니까 뛰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정도로 아랫배가 없어졌다는 게 몸이 그렇게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장이 워낙 안 좋은 사람이니까 제가 먹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희 파트너가 이걸 3일치를 먹고 3일만 제가 줬어요. 너도 한번 먹어봐라. 이렇게 했는데 그 먹은 파트너가 뭐라 하냐면 장 디톡스 한 것 같아요. 3일 먹었는데. 진짜로 비기는 사랑스러워요.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전 이게 10만 원을 해도 사 먹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너무 놀라운 경험을 직접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주변에 아픈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요즘 더구나 자가 면역 질환 정말 많잖아요. 이 자가 면역 질환을 도울 수 있는 이런 장벽 강화 제품이 나왔다는 게 우리한테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치가 여행이죠. 그래서 아메이를 통해서 제가 돈만 벌었을 뿐만 아니고 이곳에 있어서 돈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건강과 여행까지 다 같이 들어오죠. 여행은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가장 잘 알려진 예방약이고 치료제고 회복제래요. 그러시죠? 가족과 여행을 가고 싶은데 치료제고 회복제여야 되는데 갔다 오면 카드값이 나와서 다시 열불 터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장기로 끊어서 가시기도 하는데 맨날 가시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행을 누구와 함께 가느냐 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매년 아메이의 보상 중에 여행을 보내주는 기회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족과도 함께 가고 또 같이 사업을 하시는 파트너분들과도 함께 가는 그런 여행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과 함께 이곳에서 갔던 경험인데 그중에서 가장 좋은 경험이 저는 사실 삿포로를 갔을 때였거든요. 근데 삿포로가 이렇게 부부 여행으로 많이 가는데요. 또 내년에도 가족 여행을 가게 되죠. 그래서 정말 처음 스키를 타는 아이에게 이렇게 그냥 거의 1대1, 2대1로 붙어서 이렇게 스키를 가르쳐 주세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고요. 제가 원래 장이 안 좋으니까 몸이 늘 차가워요. 그래서 저는 겨울을 싫어하거든요. 제가 삿포로를 갔다 오고 나서 겨울을 좋아해졌어요. 겨울도 이렇게 즐길 수 있구나. 겨울은 늘 추워서 웅크리고 있었는데 겨울도 즐길 수 있구나. 계절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여행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저희 파트너 중에 셰프가 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뭘 못하니까 매번 그 셰프가 요리 수업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셰프 파트너를 통해서 제가 알았던 게 뭐냐면 제가 못 먹는 음식이 없어졌어요. 과거에는 향신료가 강해서 못 먹고 입에 안 맞아서 못 먹고 그렇지 않았었어요. 그 파트너를 통해서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을 맛보면서
음식을 먹는 게 여행이구나, 문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나의 이렇게 생활, 나의 이렇게 라이프를 굉장히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게 이 다양한 사람들 속에 있다 보면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여행이 그런 것 같아요. 여행이 난 이게 좋아, 난 저게 싫어, 이런 선입견을 또는 그런 편견을 깨주는 그런 나의 폭을 또 넓혀주는 그런 보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중독은 낮은 수준의 삶에 집착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기는 습관의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이 책을 통틀어 이 대목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꿈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 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 삶을 선택하기로 했어요. 살아있다는 거의 정의는 성장이다. 성장은 생명의 원천이다. 성장하지 않으면 죽은 거다라고 하는 이 말이 제 삶의 모토가 됐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성장하자. 그것이 약간의 통증을 유발한다 하더라도 성장할 때 나는 살아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현실과 욕구의 갭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욕구가 너무 작게 되면, 꿈이 작게 되면 현실에 만족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꿈을 실현하고 싶어. 그럼 내 현실을 욕구에 갖다가 대응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그냥 엄마 100만 원 드리고 싶은 그 일로 시작을 했지만 이곳에서 다른 분들의 꿈과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누군가에게 함께 누리면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충고라는 걸 하죠. 그래서 수많은 꿈이 꺾인답니다. 그래서 현실의 벽 때문에 끊기는 게 아니고 주변의 충고 때문에 꺾인다라고 하죠.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질 삿포로 한번 영상으로 보실게요. 빠, 벨, 소, 있다. 예, are you ready? 하죠. 준비되셨나요? 삿포로 가실 준비 되셨어요? 네, 꿈꾸시면 이룰 수 있다는 걸 이곳에서 배웁니다. 내가 되겠어?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되고 싶다는 걸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가치 있는 꿈은 지불 가격이 있대잖아요. 내가 내 삶에서 그것이 멀다면 대가 지불을 많이 하셔야 돼요. 1,000원짜리도 있고 10만 원짜리도 있고 1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치 있으면 그거에 대한 지불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살고 싶은 꿈에 지불을 하실 때 정말 우리가 살고 싶은 꿈대로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난 안 해 그랬어요. 그리고 못 해.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서 정말 저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곳에 와서 배우기 시작.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한번 해볼게요. 라고 했던 이 과정들이 모두에게 다, 모든 성공하신 분들이 다 겪어가는 과정이거든요. 답은 어디에 있냐면 시스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단한 시너스트 시스템 속에서 내가 꿈꾸는 대로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파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보너스들이 우리들에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함께 삿포로도 가시고 이 비전 보너스까지 계획하셔서 성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삿포로, 런던까지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